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문득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어라, 예전에는 이 정도 언덕은 숨도 안 차고 올라갔는데, 혹은 장 보고 오는 길에 장바구니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되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을 헛디딜까봐 조마조마한 그 순간들 말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5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변화는 눈에 보이는 주름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58세 김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평생을 부지런히 살림하시고 자식들 키우셨는데 이제 좀 살만해져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려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남들 걷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랍니다. 선생님, 친구들 뒷모습만 보고 걷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 몸이 마치 물이 닿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정작 본인의 인생을 즐길 나이가 되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다리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모래성이 아닌 튼튼한 콘크리트 성벽으로 만들어줄 비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미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꾹 한번 눌러주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내 몸에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통장 잠고 확인하듯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 해보세요. 먼저 한발서기입니다. 양손은 허리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발은 바닥에서 약 10cm 정도만 떼시면 됩니다. 55세 이상이시라면 최소 10초는 흔들림 없이 버티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만약 5초도 못 버티고 발을 내려놓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적자 상태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심각하게 약해진 신호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오직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 보세요. 팔짱을 가볍게 끼시고요. 이걸 연속으로 5회 했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몸이 휘청거린다면 근육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만약 손가락이 여유롭게 만나거나 겹쳐진다면 종아리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인데 이게 빠지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부종도 생기기 쉽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단순히 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를 잡아주는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약한 건물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만 발을 헛디뎌도 크게 다치고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55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도 훨씬 잘 생깁니다.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지방으로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고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 결과에 실망하셨나요? 아이고, 내 다리가 이 모양이었네 하고 한숨 쉬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보물만 잘 챙기시면 2주 뒤에는 여러분의 다리가 몰라보게 짱짱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물을 공개합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멸치와 뱅어포입니다. 아니,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들 계시죠? 물론 고기도 좋지만 55세 이후에는 고기보다 멸치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멸치와 뱅어포는 그야말로 압축된 단백질입니다. 같은 100g을 비교했을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멸치 100g에는 약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건 소고기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특히 멸치에는 핵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낡은 세포를 교체하고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1등 공신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 몸의 낡은 근육세포를 새 세포로 바꿔주는 거죠. 멸치를 근육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좋아야 튼튼한 집이 되듯
근육을 만들 때는 좋은 단백질 벽돌이 필요합니다. 멸치를 드실 때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떼고 내장 빼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가장 좋은 영양소를 다 버리는 겁니다. 멸치 머리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뼈에는 칼슘이 가득합니다. 뱅어포 역시 칼슘과 단백질이 한데 뭉쳐 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생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뱅어포는 특히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멸치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살짝 볶아서 수분을 날리고 가루를 내어 국이나 찌개에 조미료 대신 듬뿍 넣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많은 양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끓이실 때 멸치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도 국물이 훨씬 진하고 고소해집니다. 화학 조미료보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죠. 또 하나, 뱅어포는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TV 보실 때 과자 대신 뱅어포 한 팩 옆에 두고 드세요. 씹는 맛도 좋고 단백질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멸치랑 뱅어포 좀 챙겨 먹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발효된 콩입니다. 낫또나 청국장 같은 것들 말이죠. 왜 그냥 콩이 아니라 발효된 콩일까요?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죠. 발효된 콩은 이미 미생물들이 단백질을 아주 잘게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단단한 통나무 일반 단백질을 잘게 쪼갠 땔감 발효 단백질로 만든 겁니다. 통나무는 불을 붙이기 어렵지만 잘게 쪼갠 땔감은 성냥 하나로도 활활 타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발효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즉시 에너지로 바뀌고 근육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걸 하이패스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톨게이트에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하이패스로 쌩하고 지나가듯 발효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청국장이나 낫또의 그 끈적끈적한 실 같은 성분 보셨죠? 냄새도 좀 나고 질감도 독특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그게 바로 나토키나제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 즉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예요. 영양분이 아무리 좋아도 배달 길인 혈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겠죠? 발효콩은 영양분 단백질도 주면서 배달 도로혈관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일석이조의 보약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낫또 하나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도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청국장을 가볍게 끓여 드시거나 낫또를 드셨는데 일주일 만에 속이 너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뿐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뻐근했는데 요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요. 그리고 속도 편하니까 밥맛도 돌아오고요. 청국장이나 낫또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로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 제일 좋습니다. 두부랑 호박 넣고 끓이시면 단백질이 2배가 됩니다. 낫또는 밥 위에 올려서 간장 살짝 뿌리고 김 한 장 올려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좀 거슬릴 수 있는데 파를 다져서 넣거나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한 그릇 또는 낫또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스위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멸치과 좋은 땔감 발효 콩이 있어도 불을 붙여줄 라이터가 없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라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 조직으로 합성될 때 풀 역할을 합니다.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가 필요하듯 근육을 만들 때는 비타민C가 단백질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멸치 볶음을 드실 때 고추를 같이 넣거나 식사 후에 브로콜리나 과일을 챙겨 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키위 1개, 오렌지 1개, 방울토마토 한 줌이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햇살 산책입니다.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게 바로 근육 재생 스위치를 켜는 신호탄입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밖으로 나가세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손등과 팔뚝, 얼굴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걷는 까치발 걷기를 섞어보세요. 10보 정도 걸으실 때 까치발로 걸으시고 다시 평범하게 10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요.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가면서 아,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구나 하고 몸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드신 멸치와 콩이 근육으로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다면 지금 한 번만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연금입니다. 내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 이건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1. 멸치와 뱅어포로 근육벽돌을 쌓으세요. 하루 한 줌 가루 내어 국물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2. 발효된 콩으로 소화 걱정 없이 하이패스로 영양을 공급하세요. 아침 청국장 한 그릇 또는 낫또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3. 햇볕 아래 까치발 산책으로 근육 스위치를 켜세요. 하루 15분 비타민C 과일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55세든 7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멸치 한 줌, 청국장 한 그릇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2주만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내 몸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무쇠처럼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실천해서 무쇠 다리 만들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내 다리는 무쇠라고 꼭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주는 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